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골목 끝에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가지 않는 낡은 주택이 있었다. 그 집의 정문은 다른 집들과 다르게 짙은 붉은색으로 색칠되어 있었고, 밤이 되면 이상하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주민들은 그 문을 붉은 문이라고 불렀으며, 절대 밤에 그 앞을 지나가지 말라고 서로에게 경고하곤 했다.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도, 문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문을 실제로 열어본 적은 없었다. 문 앞에는 항상 차가운 공기가 감돌았고, 가까이 다가가면 몸이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몇몇 아이들은 장난으로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려 했지만, 손잡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저절로 움직여 아이들을 밀어내듯 흔들렸다고 전해졌다. 그 집은 이미 30년 넘게 비어 있다고 했지만, 가끔 창문 사이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는 소문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고, 붉은 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금기처럼 여겨지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소문을 믿지 않는 편이었다. 그는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사람들의 집단적 공포가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붉은 문에 대한 꿈을 계속 꾸게 되면서 그는 점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꿈 속에서 문은 천천히 열리며 안쪽에서 길고 가느다란 손이 자신을 손짓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손은 피부가 벗겨져 있었고 손톱은 마치 철모처럼 길고 날카로웠다. 지훈은 매번 꿈에서 깨어나 숨을 헐떡였다. 그 꿈은 너무 선명하고 생생해서 단순한 악몽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꿈에서 느끼는 공포보다 현실에서 붉은 문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 더 무서웠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부르는 듯한 감각이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는 결국 참지 못하고 붉은 문이 있는 그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은 평소보다 더 어둡고 조용했다. 가로등은 깜빡거리며 불안한 빛을 내고 있었고, 지훈의 발걸음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붉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기운이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문은 가까이에서 보니 훨씬 더 짙고 음침했다. 문 표면에는 오래된 손자국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고 문틈에서는 차갑고 눅눅한 바람이 계속 흘러나왔다. 갑자기 어디선가 낮고 신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와. 지훈은 움찔하며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분명 문 안쪽에서 들려온 것이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는 듯 문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순간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 모든 것이 환청인지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더 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 손잡이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찰나의 순간 손잡이가 마치 살아있는 듯 지훈의 손을 꽉 잡아버렸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빼려 했지만 손잡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문 안쪽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기다렸어. 그 목소리는 익숙한 듯하면서도 어딘가 인간 같지 않은 음색이었다. 지훈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손을 떼려는 순간 손잡이는 갑자기 힘을 풀어주었다. 지훈은 뒤로 넘어지며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다. 문은 어느새 다시 고요해졌고 핵심만 남은 붉은 빛만이 문틈을 타고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방금 느낀 감각은 명백히 현실이었다. 환청이나 악몽으로 설명할 수 없었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문을 비추어 보았다. 카메라 화면에서는 문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지만 화면 구석에서 어두운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지훈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내리고 문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문틈에서 길고 마른 손가락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손가락은 마치 누군가 안에서 기어 나오듯 문틈을 긁어대고 있었다. 도와줘. 이번엔 아주 어린 소녀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놀라 약간 뒤로 물러났다. 소녀의 목소리는 너무 절박하고 슬펐다. 그는 혹시 문 안에 실제로 누군가 갇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떠올렸다. 하지만 문틈에서 나온 손가락을 자세히 본 순간 그의 생각은 산산이 깨졌다. 그 손가락의 관절은 반대로 꺾여 있었고 피부는 거의 없었으며 뼈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그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시체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다. 소녀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문 안쪽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여기 있어. 제발 살려줘. 지훈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그대로 뒤돌아서 골목 끝까지 달려갔다. 그러나 골목은 끝이 보이지 않게 길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숨이 턱까지 차오른 상태로 계속 달려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골목은 계속 이어졌고 처음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서 붉은 문이 또렷하게 보였다. 분명 그는 한참을 달렸는데 문은 여전히 가까운 거리에서 존재하고 있었다. 골목 주변의 건물들도 처음과 달라져 있었다. 창문은 모두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고 어디선가 아이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지호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분 후 또다시 붉은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는 이곳이 단순한 골목이 아닌 문이 만들어낸 공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문은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문틈에서는 이제 피냄새 같은 역한 향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지훈의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뇌 속을 손가락으로 긁어대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주저앉았다. 갑자기 문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문을 강하게 치는 듯한 소리였다. 열어줘. 나가게 해줘. 이번엔 노인의 목소리였다. 저 안에는 대체 몇 명의 존재가 있는 것일까? 지훈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문을 다시 바라보았다. 문 표면에서 희미하게 사람 얼굴 같은 형체가 부드럽게 솟아올랐다가 사라졌다. 그 얼굴들은 고통스러워 보였고 지훈을 바라보며 울부짖는 듯 보였다. 지훈은 다시 도망치려 했지만 이번엔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다리를 확인하려 고개를 숙였다. 바닥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사람 손 모양이었고 여러 개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다리를 흔들었지만 그림자 손들은 더욱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 순간 문이 조금 더 열렸다. 붉은 빛이 골목 전체를 뒤덮었고 문 안쪽에서 수많은 발자국 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다. 지훈 이번엔 그의 어머니 목소리였다. 지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어머니는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 절대 다시 들을 수 없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하고 현실적이었다. 지훈아, 여기로 와. 문틈에서 한 여인의 손이 천천히 뻗어 나왔다. 그 손은 어머니의 손과 똑같았다. 하지만 손가락 끝은 검붉게 물들어 있었고 손등에는 깊은 흉터들이 가득했다. 지훈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리웠던 목소리, 그리웠던 손. 하지만 동시에 문에서 느껴지는 끔찍한 악의는 너무나 강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다급해졌다. 지훈아, 나 혼자야. 제발 와줘. 지훈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문이 손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었다. 지훈은 물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뒤로 기어가며 문이 손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골목 바닥은 끝없이 미끄러웠고 손바닥과 무릎이 차갑게 젖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어두운 액체가 바닥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 액체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피와 곰팡이가 섞인 듯한 숨을 들이쉬기만 해도 메스꺼워지는 냄새였다. 문 안쪽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왔다. 노인, 아이, 여자, 남자, 수십 명의 목소리가 뒤섞여 지훈의 이름을 계속 불렀다. 지훈아, 여기 있어. 문을 열어줘. 우리와 함께 있어.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욱 집요해졌다. 지훈은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반대편으로 도망치려 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이 딱딱하고 차가운 어떤 것에 닿았다. 그는 놀라 급히 손을 치웠지만 이미 늦었다. 바닥에 놓여있던 그것은 사람의 발목뼈처럼 보였다. 피부가 거의 사라지고 힘줄과 뼈만 남아있었다. 그 뼈는 마치 누군가에게 잡아당겨진 듯 끝부분이 찢겨 있었다. 지훈은 헛구역질을 하며 몸을 뒤로 뺐다. 그러자 갑자기 바닥에 그림자 손들이 그 뼈를 움켜쥐고 문 쪽으로 끌고 갔다. 돌아와. 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이제 거의 명령에 가까웠다. 문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천천히 숨을 쉬고 있었다. 문 표면이 들썩이듯 움직이며 내부에서 낮은 박동 소리가 들렸다. 킁, 킁, 킁. 심장박동처럼 규칙적이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악의가 있었다. 문틈은 점점 더 크게 벌어졌고 붉은 빛은 골목 전체를 삼켰다. 빛 속에서는 희미한 그림자들이
기어 나오는 듯 움직였다. 그 그림자들은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눈, 입, 코가 없는 검은 실루엣이었다. 그들은 마치 기어오르듯 문틈에 달라붙어 있었다. 지우는 공포에 질려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그림자 형체들이 문 밖으로 천천히 손을 뻗기 시작했다. 한 형체는 지훈을 향해 길고 마른 팔을 내밀었다. 그 팔에는 손가락이 없었고 대신 칼날처럼 뾰족한 뼈 끝이 튀어나와 있었다. 지훈은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지만 이번엔 골목이 갑자기 좁아져 있었고 벽이 양옆에서 다가오듯 압박감을 주고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폐쇄된 공간 속에서 지훈은 아무리 달려도 불과 몇 걸음밖에 이동하지 못했다. 그림자 형체들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훈은 마지막 힘을 다해 벽을 향해 몸을 부딪혔다. 벽은 단단했지만 충격과 함께 약하게 흔들리는 듯 보였다. 그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부딪혔다. 이번에는 작은 균열이 생기며 희미한 빛이 벽 틈에서 새어나왔다. 희망이 보이자 지훈은 더 강하게 벽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갑자기 벽 전체가 흔들리며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벽 뒤쪽에서 희미한 바람이 느껴졌다. 지훈은 필사적으로 손을 집어넣어 벽의 균열을 넓히려 했다. 그가 힘을 주는 순간 문에서 거대한 비명 같은 소리가 울렸다. 마치 수십 명이 동시에 절규하는 듯한 소리였다. 문이 비명을 지르듯 흔들리자 골목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먼지와 깨진 벽 조각들이 지훈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림자 형체들은 갑자기 움직임을 멈추더니 고개를 들고 문을 바라보았다. 마치 문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문틈 안쪽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섞여 불안하게 울려 퍼졌다. 안 돼. 나가지 마. 돌아와. 여기서 벗어나지 마. 지훈은 균열을 더 크게 벌리기 위해 손과 어깨로 힘을 주었다. 벽 뒤의 공간에서는 차갑지만 자유로운 공기가 느껴졌다. 지훈은 전신의 힘을 다해 벽에 구멍을 넓히는 데 성공했다. 구멍은 이제 몸 하나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였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림자 형체들이 다시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부드럽지만 빠르게 움직였다. 문도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문틈에서는 점점 더 짙은 붉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액체에서는 뜨거운 증기가 피어올랐다. 액체가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씩씩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바닥을 태우는 것처럼. 지훈은 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는 몸을 틈으로 밀어 넣었다. 벽 뒤쪽은 완전한 어둠이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문에서 느껴지는 악의와는 달랐다. 이 어둠은 차갑지만 어딘가 익숙하고 고요했다. 지훈은 벽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다. 그 순간 뒤에서 문이 크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킁, 킁, 킁. 문에서 나온 그림자 형체들 중 하나가 틈으로 팔을 넣기 시작했다. 그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뼈가 드러난 채였다. 지훈은 더 깊숙이 들어가 그 팔에 닿지 않는 곳으로 몸을 비틀어 움직였다. 그는 완전히 벽 너머로 빠져나오자 갑자기 발밑이 텅 빈 공간으로 바뀌며 낙하하는 느낌이 들었다.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어두운 공간 속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땅에 몸이 닿으며 충격이 멈췄다. 주변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하지만 공기는 이전보다 따뜻했고 어딘가 숲냄새 같은 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불빛은 마치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일정한 리듬으로 깜빡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그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불빛 가까이에 다가갈수록 주변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다. 바람 소리,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마치 골목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그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 순간 불빛이 갑자기 꺼졌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또렷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규칙적이고 무겁고 점점 가까워지는 발걸음이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그 순간 뒤에서 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긴 내가 올 곳이 아니야. 지훈은 얼어붙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지훈이 천천히 돌아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은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지만 분명 인간의 모습이었다. 남자는 해진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게 패인 상처들이 있었다. 눈빛은 피곤하면서도 슬퍼 보였다. 도망쳐야 해. 남자는 힘없이 말했다. 너도 곧 문에 끌려갈 거야. 지훈은 당황하여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속삭였다. 나도 문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그러나 그의 표정은 이미 오래전에 희망을 잃은 사람의 것이었다.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손은 비정상적으로 차가웠다. 이곳에서 오래 머물면 안 돼. 문은 절대 너를 놓지 않아. 남자는 계속 중얼거렸다. 그의 눈은 주변 어둠을 끊임없이 경계하고 있었다. 문을 지나온 사람들은 모두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결국 다시 끌려가. 지훈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남자의 말은 그것이 착각임을 암시했다. 나가는 길은 없는 건가요? 지훈이 묻자 남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길은 있어. 남자가 힘겹게 말했다. 하지만 문이 허락해야 해. 그 말은 모순됐지만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불빛이 있던 방향을 바라보았다. 남자도 그쪽을 가리켰다. 거기 문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길이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남자의 시선은 다시 어둠 속을 향했고 그는 공포에 사로잡힌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았다. 저것들이 고다. 지훈은 긴장하며 물었다. 저것들?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문 아래에 붙어있던 그림자들. 남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멀리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마치 여러 발이 동시에 땅을 기어오는 듯한 소리가 됐다. 지훈은 숨을 참았다. 남자도 입술을 꽉 깨물며 몸을 떨었다. 그림자 형체들이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수였고 형체는 더 일그러져 있었다. 흐물흐물한 몸체가 바닥을 기어오는 소리가 귀에 닿을 때마다 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자는 급히 지훈을 끌어당겼다. 이쪽으로. 두 사람은 급히 어둠 속 길을 달렸다. 주변은 나무들처럼 보였지만 가까이서 보면 나무의 껍질 사이에 사람의 얼굴이 흔들리듯 나타났다. 얼굴들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비명처럼 보이는 표정이었다. 지훈은 눈을 돌리고 달렸다. 발밑의 흙은 부드럽고 때때로 물컹한 감촉이 느껴졌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신발을 잠깐 잡아당기기까지 했다. 그림자 형체들의 기어오는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달리던 중 남자가 갑자기 멈춰섰다. 지훈도 멈춰서며 숨을 헐떡였다. 앞에는 낡은 가로등 하나가 서 있었다. 빛은 깜빡거리며 불안정했고 가로등 아래에는 붉은색 문과 똑같이 생긴 작은 문이 놓여 있었다. 단지 크기만 조금 작을 뿐 색과 질감은 똑같았다. 남자는 문을 가리켰다. 저 문으로 가야 해. 지훈은 경악했다. 저건 또 다른 붉은 문이잖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 문만이 밖으로 이어져 있어. 지훈은 본능적으로 문에서 느껴지는 불길함을 느꼈다. 문은 조용히 서 있었지만 다시 가까워지자 심장박동 같은 울림이 들렸다. 킁, 킁, 킁. 그 소리는 이전 문보다 약했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 문도 절대 열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남자가 갑자기 소리쳤다. 선택할 시간이 없어. 뒤에서 그림자 형체들의 끔찍한 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의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저것들이 오면 끝이야. 지훈은 고민할 틈 없이 작은 붉은 문 앞에 섰다.
문은 가까이에서 보니 더 오래되고 낡아 있었다. 표면에는 수많은 손자국과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이 문도 누군가를 삼켜온 흔적처럼 보였다. 지훈은 손을 떨며 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는 놀랍게도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잡고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문틈에서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누구야? 아이 목소리였다. 지훈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문 안쪽의 아이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살려줘. 제발. 지훈은 손을 떼려 했지만 문은 이미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다. 손잡이가 스스로 움켜쥐듯 지훈의 손을 휘감았다. 뒤에서 그림자 형체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남자는 절규하듯 외쳤다. 열어. 빨리. 지금 밖에 시간이 없어. 지훈은 공포에 질린 채 문을 잡아당겼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차갑고 어두운 공기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다. 안쪽에서 작은 손이 천천히 뻗어나왔다. 그 손은 아이의 손이었지만 피부가 거의 없었고 뼈가 군데군데 드러나 있었다. 아이의 눈은 깊게 파여 있었고 눈동자 대신 어두운 구멍만 있었다. 그럼에도 아이는 지훈을 보며 울부짖었다. 살려줘. 제발.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뒤에서 그림자 형체들이 소름 끼치게 울부짖었다. 남자가 지훈을 밀쳤다. 들어가. 당장. 지훈은 균형을 잃고 문 안으로 쓰러졌다. 그리고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공간을 뒤흔들었다. 상혁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빛이 복도 끝까지 닿지 못하고 중간에서 끊겨버렸다. 그 순간 붉은 문이 천천히 스스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쾅! 이 아니라 스르륵, 마치 안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당기는 듯한 소리였다. 상혁은 숨을 멈추고 발걸음을 멈췄다. 복도 끝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다. 그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으며 사람의 숨소리처럼 떨렸다. 누구 있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대신 아주 작은 발자국 소리가 문 안쪽에서 들렸다. 딱, 딱, 바닥을 긁는 듯한 소리. 그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손전등의 불빛이 흔들렸다. 상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리고 붉은 문 틈 사이에서 손이 천천히 나왔다. 그 손은 놀랍도록 길고 가늘었으며 색이 죽은 사람처럼 회색빛이었다. 상혁의 몸은 얼어붙었다. 그 손은 바닥을 짚으며 문 턱 밖으로 나왔다. 마치 기어 나오려는 것처럼. 상혁은 도망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손끝에서 검은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지며 바닥에 번져갔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오지 말랬잖아. 그 목소리는 예전 녹음기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하지만 훨씬 가까웠고 훨씬 더 분명했다. 손은 이제 팔꿈치까지 나와 있었다. 상혁은 숨이 막혀 헛기침을 했다. 그제야 녀석이 상혁의 소리를 알아차린 듯 움직임이 빨라졌다. 상혁은 비명을 참으며 뒤로 뛰기 시작했다. 상혁이 복도를 뛰어가는 동안 뒤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따라왔다. 쿡쿡 끌려오는 살덩이의 마찰음 같은 소리. 상혁은 도와주세요. 라며 소리쳤지만 학교 안은 텅 비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 순간 계단 밑 어둠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여긴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였다. 계단 아래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흔들렸다. 상혁은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 2층 복도로 다시 달렸다. 그 뒤에서 끌려오던 존재의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그것은 마치 벽을 기어오르는 듯한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다. 상혁은 문 하나를 열어 그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곳은 오래된 음악실이었다. 바닥은 먼지투성이였고 오래된 피아노가 어색하게 서 있었다. 상혁은 급히 문을 닫으며 숨을 몰아쉬었다. 밖에서는 기어다니는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상혁은 문에 귀를 대고 바깥 소리를 들으려 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그때 음악실 뒤편에서 작은 건반 소리가 났다. 띵, 아주 짧고 건드린 것 같은 소리. 상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피아노 위에 뚜껑이 조금 열려 있었다. 바람도 없는데 뚜껑이 덜컥 움직였다. 상혁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또 딩 소리가 났다. 이번엔 누군가 낮은 음을 누른 것처럼 무겁게 울렸다. 피아노 아래 어둠 속에서 움직임이 감지됐다. 상혁은 심장이 멈춘 듯 멍해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누군가 기어 나오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나온 것은 사람처럼 생겼지만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가늘고 말라 있었다. 마치 피아노의 음색처럼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움직였다. 상혁은 뒤로 물러나다 책상에 부딪혀 흔들렸다. 그 생물체는 천천히 상혁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검게 패인 구멍에서 피아노 건반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존재는 상혁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에서 부서진 건반 조각이 떨어졌다. 상혁은 비명을 지르며 문 쪽으로 뛰었다. 문 손잡이를 잡자마자 문이 흔들렸다. 밖에서도 무언가 문을 잡고 있었다. 안과 밖에서 동시에 누군가 문을 밀고 당기는 느낌이었다. 상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열리자 상혁은 그대로 복도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끔찍한 소리가 들렸다. 끼이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와 건반 부서지는 소리가 뒤섞였다. 상혁은 숨도 쉬지 않은 채 달렸다. 하지만 끝없는 복도처럼 느껴졌다. 분명히 2층 구조는 단순했는데 복도가 끝나지 않았다. 순간 복도의 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학교 전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전등이 깜빡이며 하나씩 꺼져갔다. 어둠이 상혁을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복도 끝에 붉은 문이 나타났다. 아까 3층에서 본 것과 똑같은 문이었다. 하지만 여긴 2층이다. 문은 또다시 스스로 열렸다. 안쪽은 빛이 전혀 없는 깊은 어둠뿐이었다. 상혁은 멈추고 싶었지만 다리는 이미 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억지로 끌어당기는 듯한 힘이었다. 주변에서 속삭임이 들렸다. 들어와, 들어와. 여러 목소리가 겹쳐져 있었다. 남자, 여자, 아이, 노인의 목소리가 뒤섞여 기묘하게 울렸다. 상혁은 울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안 갈 거야. 하지만 발은 멈춰주지 않았다. 손전등 불빛은 흔들리며 문 안쪽을 비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가 서 있었다. 희부연 형체, 얼굴 없는 그림자, 검은 기운. 그림자는 천천히 팔을 벌리며 다가왔다. 마치 환영하는 것처럼. 상혁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뒤로 던지려 했다. 그 순간 복도 반대편에서 누군가 상혁을 붙잡았다. 이쪽이야. 빨리.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상혁은 뒤를 돌아보았다. 어두운 복도에 작은 소년 하나가 서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소년의 옷은 30년 전 교복처럼 보였다. 눈빛은 너무나 차가웠다. 여기서 나오려면 나만 따라와. 소년이 손을 내밀었다. 상혁은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붉은 문 안에서 뻗어나오는 그림자가 이미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상혁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소년의 손을 붙잡았다. 소년은 빠르게 복도 끝으로 뛰기 시작했다. 상혁도 그의 뒤를 따라 뛰었다. 달리는 동안 뒤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붉은 문 속의 그림자가 둥글게 말리며 육체 없는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학교 전체가 울리는 듯한 불길한 소리였다. 소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상혁은 소년에게 소리쳤다. 너 누구야? 어떻게 나가는 거야?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문을 찾으면 돼. 하지만 진짜 문을. 말이 끝나자 복도 양쪽 벽에 수십 개의 문이 나타났다. 전부 붉은 문이었다. 어떤 문은 열려 있었고 어떤 문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어떤 문은 스스로 부딪혀 쾅쾅 울렸다. 상혁은 공포에 질린 채 소리를 질렀다. 어떤 문이 진짜야? 소년이 달리다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천천히 상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이제 사람이 아니었다. 검게 번져가며 안쪽에서 빛이 사라지고 있었다. 소년은 미소를 지었다. 그건 내가 고르는 거야. 그 말과 동시에 모든 붉은 문이 동시에 벌컥 열렸다. 안쪽에서는 수많은 팔과 그림자가 쏟아져 나왔다. 비명 같은 소리, 울음 같은 소리가 복도 전체를 뒤덮었다.
상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소년의 몸은 허공에 떠올랐다. 그림자들이 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복도 전체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어서 선택해. 소년의 마지막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상혁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붉은 문들을 바라보며 뒤로 밀려났다. 어느 문 안에서도 끔찍한 형체들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손, 팔, 비틀린 몸통, 얼굴 없는 그림자가 복도에 쏟아져 나왔다. 상혁은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끼며 손전등을 지었다. 그러나 손전등의 불빛은 계속 깜빡이며 어둠을 제대로 뚫지 못했다. 그렇다고 아무 문이나 들어갈 수는 없었다. 잘못된 문을 선택하면 돌아올 수 없다는 직감이 들었다. 소년의 말이 귓가에 울렸다. 진짜 문은 내가 고르는 문이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을 끌면 그림자들이 더욱 가까워졌다. 가장 앞선 그림자의 손끝이 상혁의 바지를 스치듯 지나갔다. 상혁은 몸을 떨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하나, 골라야 해. 상혁은 복도의 문들을 하나씩 주시했다. 어떤 문은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어떤 문은 울부짖음이 넘쳐나왔다. 그중 하나는 미세하게 노란 불빛이 새어 나오는 문이 있었다. 붉은 문임에도 불빛 때문에 약간 다른 느낌을 주었다. 상혁은 손전등 대신 직감에 의존하기로 했다. 그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다른 문들에서 들려오는 비명이 더욱 커져갔다. 마치 상혁이 그 문을 선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같았다. 그림자들은 그의 발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상혁은 달리듯이 문으로 뛰어갔다. 손잡이를 잡는 순간 차가운 전기가 몸을 타고 지나갔다.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문 안쪽에서 누군가 잡고 있는 듯했다. 상혁은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 열었다. 문이 열리자 눈부신 빛이 상혁의 시야를 가득 메웠다. 그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뜨자 주변은 복도가 아니라 오래전의 교실이었다. 햇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책상들이 정연하게 놓여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러나 교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상혁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내디뎠다. 교실 칠판에는 낡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되돌려 놓아라. 되돌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교실 한쪽에서 바람도 없는데 종이가 펄럭였다. 그곳에는 오래된 출석부가 놓여 있었다. 출석부를 펼치자 한 아이의 이름에 진한 X 표시가 돼 있었다. 이름은 아까 만났던 그 소년이었다. 상혁은 출석부를 손으로 덮으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소년은 분명 죽은 아이였거나 이 학교에 갇힌 영혼이었다. 그렇다면 되돌려 놓아라는 말은 소년의 무언가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일까? 출석부 뒤 페이지에는 오래된 신문 기사가 스크랩돼 있었다. 기사 제목은 학생 실종, 붉은 문 괴담과 연결된 것인가? 사진 속에는 분명 그 소년이 찍혀 있었다. 상혁은 충격과 두려움이 뒤섞여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순간 교실 문이 스스로 닫혔다. 철컥, 문이 잠겨버렸다. 교실 안에 차갑고 무거운 기운이 퍼져갔다. 교실 뒤편에서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바로 그 소년이었다.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교실 가운데에 서 있었다.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가 전부 검붉게 번져 있었다. 마치 얼굴이 지워진 사람처럼. 소년은 미세하게 입 모양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교실 전체에 낮은 울림이 번졌다. 난 여기서 나가지 못해. 그 말은 교실 바닥, 벽, 책상에서 동시에 들리는 듯했다. 소년은 상혁에게 손을 뻗었다. 내 자리를 되돌려줘. 상혁은 출석부에 표시된 X를 떠올렸다. 그 부정의 표시를 지우라는 뜻일까? 상혁은 서둘러 교단 위에 있는 칠판 지우개를 들었다. 출석부의 X 표시를 지우려다가 손이 멈췄다. 칠판 지우개는 종이를 지울 수 없다. 그러나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출석부의 페이지가 스스로 넘겨졌다. 그 뒤에는 소년의 숙제가 있었다. 돌아오지 못한 날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숙제는 선명한 붉은 글씨로 얼룩져 있었다. 상혁은 그 숙제가 이 학교의 괴담의 시작이라고 직감했다. 소년은 상혁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동작 하나하나가 매우 천천히
마치 물속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리게 보였다. 내가 사라진 나를 되돌려 줘. 그 말은 교실을 울렸다. 상혁은 숙제 아래쪽에서 날짜를 발견했다. 30년 전 오늘. 그날 소녀는 학교에서 사라진 것이다. 상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되돌린다. 어떻게? 그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교실 시계가 스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초침이 빠르게 거꾸로 회전했다. 책상과 의자가 흔들렸고 창밖의 풍경도 흐릿해졌다. 교실 전체가 과거로 돌아가는 듯 시간 역행의 느낌이 퍼져갔다. 소년의 형체도 점점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얼굴에 검붉은 번짐이 사라지고 있었다. 상혁은 상황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지금이 바로 되돌릴 수 있는 때다.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소녀는 상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문을 닫아. 그 말과 동시에 교실 뒤편에 붉은 문이 나타났다. 아까 그 문과 똑같았다. 그러나 이번엔 문이 열려 있었다. 붉은 문 안쪽에서는 어둠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 안에서 여러 실루엣이 꿈틀거렸다. 마치 소년을 끌어당기려는 것처럼. 소년은 문 쪽으로 몸이 끌려가기 시작했다. 상혁은 소년의 팔을 붙잡았다. 버텨. 내가 도와줄게. 그러나 어둠의 힘은 강해져 갔다. 교실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닥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소년은 절박하게 외쳤다. 문을 닫아야 나갈 수 있어. 상혁은 곧 깨달았다. 문은 열린 것이 문제였고 닫히지 않아서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것이라. 상혁은 소년을 붙잡은 손을 놓고 문으로 달려갔다. 문은 끔찍한 괴성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상혁은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문은 처음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안에서 수십 개의 손이 문을 잡고 버티는 것처럼 느껴졌다. 상혁은 이를 악물고 밀었다. 소년도 반대편에서 문 쪽으로 달려와 힘을 보탰다. 붉은 문틈에서 검은 연기 같은 기운이 새어나왔다. 연기는 소년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며 울음을 토해냈다. 닫으면 너도 나갈 수 있어. 소년의 말이 희미하게 들렸다. 둘은 동시에 온 힘을 쏟았다. 문이 천천히 아주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교실의 비명소리, 그림자의 손길, 모든 괴성이 사라졌다. 빛이 문 틈 사이로 퍼져나왔다. 마침내 문은 쾅 하고 닫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교실에는 숨소리만이 남았다. 상혁이 숨을 고르고 고개를 들었을 때 소녀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출석부의 X 표시는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칠판에는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고마워.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창문 밖의 풍경은 밝은 날이었고 공기는 따뜻했다. 학교는 더 이상 폐교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이었다. 복도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상혁은 교실 문을 열어 복도로 나왔다. 하지만 그가 몇 걸음 걷자 풍경이 번져 흐려졌다. 학교는 다시 폐교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때 상혁 뒤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문을 닫아줘서 고마워. 상혁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학교를 빠져나와 햇빛 속으로 걸어 나갔다.